양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좀 전에 코너 시작하기 전에 코스닥 하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가증권 시장도 파란불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중국 증시 개장한 지 10분 지났습니다. 오늘 마이너스권으로 출발을 해서 10시 구간대 약간의 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이 컨센서스는 여전히 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선 차익 실현을 하지 말고 오히려 또 수익을 즐기는 구간이다. 결론부터 딱 내리고 계속해서 긍정적 시각 유지하면서 그 근거들에 대해서 오늘 차곡차곡 좀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 보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한 주였는데요. 리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글로벌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미국의 빅스 변동성 지수가 지난주에 6% 이상 상승을 했고,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는 자그마치 21%나 급등을 하는 모습, 현재 거의 19수준 정도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다우존스가 지난 한 주 동안에 0.36% 하락했고, S&P가 0.37, 나스닥이 1.11% 하락을 했고요. 또 중소형주는 근데 반면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역시 여전히 지금 시장은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된 이유를 놓고 보면은 중국발 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중국 시장이 큰 하락, 폭락과 급등을 같이 하는 결론적으로 일주일간에 거의 5% 이상 하락하는 그런 시장, 일시적으로는 10% 가까이 하락했던 시장,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었고요. 대만 또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5% 하락했고, 우리나라도 거의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유럽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 내지 상승하는 모습, 유가와 원자재 관련 국가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이 중국발 위기 우려 때문에 시장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중국발 위기가 일어나는 시기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2023년 하반기까지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2024년쯤에 어느 정도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외환 보유고를 보시면 중국이 지금 3.21조 달러 정도 되고요. 이는 GDP의 22%나 됩니다. 반면에 대외 부채는 2.4조 달러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실 급격한 달러 자금 회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중국발 위기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에 오히려 내수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가계부채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예대율이 큰 폭 상승, 또 중국의 국채의 금리가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2%대 후반인데 이게 2%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먼저 일어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의 위기를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거품을 먼저 걱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오늘 주제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차익 실현이 아니라 수익을 즐길 구간이다.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좀 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시장의 어떤 환경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하는 시장의 환경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에 따라서 적정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이 선진국의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구해보면은 20.2%로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 전주가 한 16% 정도였으니까 4%포인트 정도 올라갔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컨센서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나스닥이 2.1%포인트 컨센서스 확대, 미국의 S&P 500이 1.4%포인트 확대, 그리고 선진국 평균 이익 전망치가 1.3%포인트나 확대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신흥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의 이익 변화도 2.1%포인트나 확대됐고요. 러시아가 1.8%포인트, 브라질이 2.9%포인트, 신흥국 전체 평균은 1.1%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펀디멘탈의 향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 지금 발뺄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자금의 흐름도 좀 봐주세요. 네, 자, 미국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고 있으면 24 수준에서, 즉
공포의 수준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일어나는 것이 추가로 더 하락을 일으키기보다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기에 이제 미국의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추이를 보시면은 2020년 하반기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저금리 시대에서 미국의 국민들의 주식 투자 활성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주식의 ETF로 자금 유입이 되는 속도를 보시면 지금 역대 최고치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요. 이런 자금 흐름을 생각하면은 미국 증시의 향후 지속적인 상승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보면은요, 아시아 지역으로서의 자금 흐름 자체가 작년 하반기에 반짝 늘어났다가 다시 다 빠져나가서 지금 이제는 연초의 고점 대비해서 지난 7개월간 자그마치 420억 달러의 자금이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뭐 과거의 바닥보다도 더 낮은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외국인들이 추가로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의 자금을 회수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의 나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한국의 펀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펀디멘탈이 좋은데도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일시적인 수급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국의 지금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시면 계속해서 60조 대 중반, 많이 올라갔던 70조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내의 유동성 자체가 워낙 풍부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아시아 지역 한국 증시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투자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는 특정 국가에서 이탈 자금이 많았던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바스켓으로 좀 매도 물량이 출회된 건가요? 당연히 바스켓이겠죠. 전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섹터별로 봤을 때는 성장주하고 가치주 7대3으로 가져가자라는 이야기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도 성장주 섹터, 특히나 반도체나 뭐 2차전지주 쪽으로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도 요즘 이쪽이 좋던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역시나 지금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부분에 있어서 IT 업종에 대한 자금 유입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6월 달까지는 계속 마이너스까지도 갔던 이 자금 흐름이 지금 IT 업종에 대한 자금 흐름 자체가 다시 플러스 전환을 몇 주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IT 업종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올해 연초부터 지금 6월까지 가치주가 상대적인 초과 수익률을 나타내기도 했었지만 그때 또 많은 분들이 가치주를 엄청나게 더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성장주 비중 70%, 가치주 비중 30% 정도의 전략을 얘기를 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가치 나누기 성장 이 인덱스 추이를 보시더라도 일시적으로 지난 2021년 초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기도 했었으나 이 쌍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하락해서 지금 전 저점 수준까지도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해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 성장주의 비중을 70%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IT 업종에서 저희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이 반도체인데요. 지금 반도체 대표 ETF인 속스 한번 보시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25%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반도체 대표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포트폴리오 중에서 30% 정도를 반도체 IT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표적으로 매력이 있는 종목 20개를 뽑아보면 여기에 4개가 한국 기업이 올라옵니다. SK하이닉스, 원익 IPS, 삼성전자, 테스가 올라오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16개 종목은 다 미국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일본 상장되어 있는 게 하나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대만에 있는 기업들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몇 개 올라옵니다. 어쨌든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들여다보는 속스와 SMH의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면 최소한 60% 이상, 높게는 150%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이상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 섹터, 특히나 반도체 집중을 하자라는 시각 유지해 주셨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은 7대 3, 이 3 정도의 비율은 가치주를 담아야 되는데, 간밤에 국제유가도 좀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원자재 시장, 뭐 경기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피크아웃에 영향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들도 있고요. 이 가치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지금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긴 했지만 계속해서 보면은 지금 블룸버그 원자재 인덱스 추이가 2011년 수준까지도 상승을 해 있습니다. 유가가 $70 이상의 유지가 되기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석유 관련된 종목들의 매력도가 모든 업종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CRB 인덱스를 보시면은 지금 236까지 상승을 했고요. 과거의 골디락스 구간보다는 한 10% 정도 더 높은 상황이다. 10에서 15% 정도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향후 1년 동안에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즉 2016년, 2020년 이때 골디락스 구간 대비해서는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 원자재 인덱스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때보다는 이 원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충분히 상존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자재 관련 국가 지수도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ETF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놀라운 점인데 유가의 패러다임이 변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장기적으로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대번 에너지라든지 코노코 필립스,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의 매력도는 지금 잔존가치 모델상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대표적인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의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 17개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유가 관련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보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특히 철강이나 원자재 쪽, 베트남의 화팟, 철강 관련된, 또 리오틴토는 전반적인 원자재, 글렌코어도 전반적인 원자재, 서든 카퍼는 구리, 그리고 BHP 전반적인 원자재, 그다음 현대제철, 포스코, 다음 철강 쪽이죠. 이런 쪽들의 기업들이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나옵니다. 최근에 커피나 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다면, 이 현재 수준으로 형성이 된다면 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20% 투자, 원자재 중간재 산업재 투자 비중을 한 15% 정도 가져가는 전략은 상당히 적절하고 향후 좀 장기적으로서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계속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국내 기업이 또 반갑게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네요. 결국에는 좋더라도 한쪽으로의 쏠림이 아니라 이렇게 좀 비중을 잘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변동성 확대를 기회로 삼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